여러분, 혹시 무심코 한 말 때문에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은 경험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말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로 비수를 꽂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충분히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여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여도 될 것 같아서 했던 말들로 인해 오히려 그 사람을 잃고 상처받고 손해만 봤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가까운 사이라 편해서 한 행동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거든요. 오늘은 아무리 친해도 절대 말하지 않고 숨겨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 말하지 않고 숨겨야 하는 5가지 중 첫 번째는 돈자랑입니다. 오늘은 70대 한 어르신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 말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라도의 한 작은 마을에 70대의 박정호 어르신이 살고 계셨습니다. 마을에서는 꽤 알려진 분이셨죠. 왜냐고요? 박 씨 어르신은 언제나 자신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셨거든요. 나는 광주에 아파트와 상가가 있어. 은행에 가면 난 항상 VIP룸으로 들어가지. 거기서 주는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아나? 자네는 못 먹어봤지. 노후 걱정은 전혀 없다네. 이런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특히 마을 이장님과는 오래전부터 형동생 하는 사이였는데요. 매일 마을 정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어르신은 종종 이장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곤 했어요. 이장 자네는 농사만 짓다가 늙어버렸지. 나처럼 투자해서 돈을 불려야 하는데 말이야. 내가 광주 아파트 샀을 때 자네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안 했잖아. 지금쯤이면 자네도 부자가 됐을 텐데 말이야. 이장님은 겉으로는 웃으며 넘기곤 했지만 속으로는 박 씨의 끊임없는 돈 자랑과 무시하는 말투에 화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 어르신이 또다시 돈 자랑을 하며 이장님을 깎아내리자 이장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형님, 그렇게 돈이 많으시면 왜 혼자 사세요? 제가 아는 좋은 분이 계시는데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부자 형님 같으신 분에게 어울리는 고상한 분이십니다. 박 씨 어르신은 자신의 부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서울에서 오래 사시다가 요양차 내려오신 분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는데 형님처럼 교양 있고 부유하신 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박 씨 어르신은 김 여사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오랜 외로움을 달래줄 좋은 동반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김 여사는 박 씨의 재산 이야기에 감탄하며 그를 추켜 세웠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셨다니. 제 남편은 사업에 실패해서 저에게 남긴 것이 별로 없어요. 박 씨는 더욱 으쓱해져서 자신의 재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광주 아파트의 가격, 상가 가격과 매월 받는 임대 수익, 은행 예금, 주식 투자금까지. 김 여사는 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어르신 옆에 있으니 든든하고 행복해요. 만남이 거듭될수록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박 씨는 김 여사의 요리 솜씨에 감탄했고, 김 여사는 박 씨의 경제적 안목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없던 것을 채워주는 완벽한 짝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가 수줍은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은 돈이 많으면 뭐래요? 이렇게 삼시세끼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 제가 어르신 옆에서 건강에 좋은 음식 챙겨드리고 옷도 깨끗이 입혀드리고 싶어요. 어르신과 노후를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데 저와 함께 살면 어떨까요? 박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 어린 보살핌을 생각하니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이장도 한마디 거들었죠. 형님, 이렇게 좋은 인연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두 분이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박 씨는 김 여사와 살림을 합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았던 집에 새로운 동반자를 맞이하니 집안 분위기가 환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박 씨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르신, 우리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모든 걸 함께 해요. 기쁨도 슬픔도 모두 함께 나눠요. 박 씨는 김 여사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돈으로만 사람의 가치를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야. 내 재산이 다 뭐가 중요하겠어.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여사가 박 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제가 어제 텔레비전을 보는데 요즘 부동산이 많이 오른대요. 특히 광주 쪽이 개발된다고 하던데. 박 씨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광주 아파트도 오르겠네. 김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오빠가 광주 근처에 좋은 땅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사두면 1년 안에 3배는 뛸 거라고. 박 씨는 의아했습니다. 오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아,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오빠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연락을 잘 안 했었는데 요즘 다시 연락하면서 가끔 좋은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날 저녁 김 여사의 오빠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박 씨가 보기에도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전함되는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이 어르신 덕분에 많이 행복해졌더라고요. 김 여사의 오빠는 박 씨에게 광주 근처 개발 예정 지역의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천하는 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땅은 정부의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입하면 1년 안에 3배, 길게 봐도 3년 안에 4배는 확실합니다. 제가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추천했는데 벌써 절반이 팔렸습니다. 박 씨는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때 이장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형님, 잘 됐네요. 저도 이 이야기 들으려고 왔어요. 김 여사님 오빠 말씀이 맞습니다. 군청에서도 그쪽 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장님도 아세요? 네. 얼마 전에 군수님 만났을 때 들었습니다. 이거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박 씨는 자신의 투자 안목을 김 여사와 이장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럼 한번 검토해볼까? 얼마나 필요한데? 김 여사의 오빠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박 씨가 가진 거의 모든 재산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자 김 여사가 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여태껏 당신한테 무엇을 해드렸나요? 당신이 저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저는 뭘 해드렸나요? 이번 기회가 우리 함께 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기회라고 생각해요. 박 씨는 김 여사의 애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광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적금을 해지하고 주식도 모두 팔아 김 여사 오빠가 추천한 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당일 김 여사의 오빠는 공증사무실을 예약해 놓았다며 박 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두꺼운 계약서를 펼쳐놓고 박 씨에게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 검토했으니 걱정 마세요. 박 씨는 글씨가 작은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채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 여사가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으니까요. 여보, 정말 잘 하셨어요.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네요. 계약을 마치고 박 씨는 모든 돈을 김 여사 오빠에게 건넸습니다. 김 여사 오빠는 땅 문서를 박 씨에게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땅은 당신 것입니다. 1년만 기다리시면 큰 수익을 보실 겁니다. 그날 저녁 김 여사는 특별히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박 씨가 좋아하는 소갈비찜과 전복죽까지. 박 씨는 김 여사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인가? 김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여보, 오늘 밤에 푹 주무세요. 내일은 제가 일찍 일어나서 맛있는 아침을 준비할게요. 박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가 눈을 떠보니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김 여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황급히 일어나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김 여사의 옷가지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화장품들도 신발장의 구두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박 씨는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통장과 도장 그리고 어제 받아온 땅 문서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당장 이장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장의 집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이장이 어제 저녁에 짐을 싸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휴가 간다고 하던데. 박 씨는 다음으로 김 여사 오빠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씨는 손이 떨려 전화기에 버튼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잘못 눌렀나? 다시 해보려 했지만 흐려진 시야로 숫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갖고 박 씨는 버스를 타고 광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라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들은 소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씨 어르신 아파트요? 어제 명의 이전 수속이 완료됐습니다. 새 주인이 곧 입주한다고 하던데요. 그제서야 박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여사와 그녀의 오빠, 그리고 이장까지 모두 자신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아온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박 씨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계약서는 직접 사명하신 거죠? 돈도 자발적으로 건네셨고요? 법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우선 그들의 소재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와 그 일당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박 씨가 산 땅도 알고 보니 개발 계획이 전혀 없는 맹지였고 서류상으로는 모든 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빈손으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광주 아파트도 마을 집도
평생 모은 예금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했지만 그동안 그가 얼마나 돈 자랑을 했는지 알기에 속으로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양로원 사회복지사가 찾아와 박 씨에게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양로원에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시면 생활비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때 부자였던 박 씨는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아 양로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세 끼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황 씨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후회가 자리 잡았습니다. 양로원에서 박 씨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돈 자랑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장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너무 쉽게 김 여사를 믿지 않았더라면, 시간이 흐르면서 박 씨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었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로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박 씨는 양로원의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경고합니다. 돈 자랑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이 자신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자신도 모르게 해를 끼치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돈 자랑은 다음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돈 자랑은 타인의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박 씨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돈 자랑은 사기꾼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돈 자랑은 인간관계를 돈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친구와 가족의 가치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인데도 말이죠. 박 씨의 이야기는 비극적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삶의 지혜를 전해줍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자랑뿐만 아니라 반대로 가난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나 돈 없어.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돈이 없다는 말을 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게 됩니다. 가난한 티를 지나치게 내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줄 기회를 빼앗습니다. 항상 괜찮다고 말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에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또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어렵다고만 하면 가족들도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물론 불필요하게 사치를 부리거나 허세를 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생에 특히 노년기에는 때로는 도움을 청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가난한 티 내기보다 필요할 때 솔직하게 말하기가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약점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와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강조하면 능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약점을 자주 이야기하다 보면 스스로도 그것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가까운 가족이나 의사와 같은 전문가에게는 자신의 건강 상태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너무 쉽게 드러내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나 기억력 감퇴와 같은 약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험담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남의 약점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남들에게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대화 상대가 줄어들면서 이야깃거리를 찾기 위해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더 큰 외로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화는 남의 약점이 아니라 긍정적인 소식이나 공통의 관심사 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식 자랑입니다. 자식 자랑을 과하게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식 자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자식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과 상처가 더 커질 수 있고 자신의 가치를 자식의 성공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자식의 성공이 내 성공은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자신만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자식의 성공과 행복을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가 됩니다. 노년기에는 자식보다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웃과 친구들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통해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말 한마디로 시작되고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한 인간관계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더욱 중요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말이 나중에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옛말에 말은 할수록 줄이고 정은 할수록 깊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서 더 깊은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의 힘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도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꿀팁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